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나왔죠.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위반 행위가 과징금은 문제가 있었을 때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이네요. 그러니 과징금 쉽게 들어가 나쁜 짓 한 새끼한테 매기는 거야. 돈으로.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하고 왔어. 과징금하고 벌금을 구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중요한 거 미리 얘기할게.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이라고 했어. 여기 미리 간다. 벌금이라는 말, 형벌이란 말 같은 뜻이야. 지금 이 지문에서는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가 벌금. 밑에 뒤에 갔을 때 형벌 나왔을 때 이거 벌금이라고 생각해야 돼. 유사하지만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구나. 벌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 차이점.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행정청에서 부과한다. 과징금은 지금까지는 비교 대조가 무리수가 없지. 공통점 과징금이랑 벌금 나왔고요. 공통점은 뭐야? 금전적 제재 수단. 차이점은 뭐야? 벌금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거고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야. 벌금은 어디에서 날아오는 거야? 편지가 법원에서 날아오는 거고 과징금은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성북구청에서 날아오는 거라고. 법원은 사법부고 시청, 구청은 행정부. 이거 다른 거. 과태료는 과태료. 이게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이 지문은 과징금하고 과태료랑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게 과가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달라. 얘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한다. 그러면 과태료의 특징은 살짝 경미한 거. 반면 차이점이네.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그래서 결국 이건 목적이잖아요. 과태료의 목적과 과징금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쯤 되면은 과태료가 들어오면서 뇌가 살살살살 꼬이기 시작해. 그래도 정보 처리를 잘해줘야 돼.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맞아. 과태료는 경미한 형사사범에 부과하지. 얘는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과태료야. 과태료. 행정청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재판까지 받아야 돼.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거 형벌 대신 이라는 말 봤을 때 형벌 대신 형벌 이꼴 벌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벌금. 이게 무슨 말이야? 과태료랑 벌금이랑 같이 안 먹는다라는 뜻이야.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과태료랑 벌금이랑 같이 안 먹는다. 하지만 과징금은 과징금 비교대조 잘하세요.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벌금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형벌이 뭐야? 벌금이라니까.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자, 정리 잘 돼? 이거 정리 안 될걸? 되게 어려운 문단이야, 처리하기가. 여기가 결국에 과징금은 벌금도 먹고요. 네가 과징금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태료 먹었을 때는 벌금 못 먹습니다. 이거 요 차이가 있다라는 문장인 거야. 얘가 어쨌든 과징금이랑 벌금이랑 과태료랑 다른 점이야. 메인은 과징금인데 다른 점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 그 다음 현행법상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큰 범주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A,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패턴 나왔잖아. 그러니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일단 들어갈 거야. 여기는 잠깐 쉬워져.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맞다. 위에서 나왔던 말이야. 불법 행위로 네가 이익을 얻었어. 그거 나라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맞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지. 금전적 제재지.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쉬워.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두 번 해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전자의 성격은 모든 제재의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므로 전자의 처분이 뭐야?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벌금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였잖아. 벌금도. 그래서
본래적인 특징은 후자의 성격에 있다. 아까 했어. 후자가 뭐야?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여기 안 어렵다. 지금 정보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네가 불법 이득을 얻었어. 그걸 나라가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과징금을 매기는 거야. 그게 과징금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한다 라는 뜻.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잠깐. 여기서 해야지. 기존에 몰수 추징 제도가 있는데, 몰수 추징 제도는 불법적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점에서는 뭐구나? 과징금과 공통점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다. 몰수 추징. 그런데 얘는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 P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러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 S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거구나 라고 쉽게 환수하자라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은 이라는 말 봤을 때 이제 뭐 이야기 하는구나. 과징금 두 번째구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이야기를 하려면 영업정지를 해야지.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야. 행정청에서 영업을 정지시켜.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런 법지문이라든지, 이게 법지문 쪽이잖아요. 읽을 때 내면화 시켜서 읽어야 한다. 내면화라고 하는 거는 마이스토리로 좀 바꿔야 된다. 이걸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엄태형이 과일 가게를 차렸어. 박정환 너는 병원을 차렸어. 관우 치킨 가게를 차렸다고 해보자. 이렇게 3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바로 옆에 쪼르륵 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니들이 다 이 가게 사장이라 생각해봐. 영업정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지읒대죠. 영업정지 당하는 거는, 이거는 끝이에요, 여러분. 수입이 없으니까 망하고 여러분들의 처자식은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라는 건 영업을 허가를 내줍니다. 즉 수익적 행위를 집행을 해줘요. 영업허가. 그 다음 영업정지라는 제재수단을 통해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가 있어요. 행정청이요, 영업정지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영업자들은 행정청, 시청, 구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 의료, 복지 분야의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갈음, 대체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공익적 관점에서는 영업을 계속 하는데 이 새끼가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체를 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나온 거야. 일단 공공의 편익 감소할 수 있는 거야. 자,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원이가요, 이 새끼가 주사기를 막 버렸어요. 이게 쓰레기에 걸린 거지. 그러면은 이제 법을 어긴 거잖아. 그래서 행정청이 이병원 영업정지 매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아팠을 때 다 요 가까운 병원 갔었는데 병원 갔더니 문을 닫았어.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사망률이 졸라 높아졌어. 사람들 막 죽어. 아파가 병원 못 가니까. 공공의 편익이 감소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했으니 네 영업은 계속하게 해줄게. 영업정지는 안 매겨. 근데 뭐 하라고?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매긴 거야. 1,000만 원 내,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라고. 자,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띄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이 뭐예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지. 박정원은 그럼 어떤 불법 이익을 얻었어? 쓰레기 폐기하는 돈만큼 돈을 안 썼잖아. 폐기물 업체에 주사기 맡겨가지고 이거 처리하는데 한 달에 뭐 1,000만 원 든다고 치자. 그 돈 안 쓰고 지가 세이브 한 거잖아. 그게 이제 불법적 이익을 불법을 통한 이득이라고 띄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근데 있지만 이게 포인트지. 그래서 변형된 과징금, 본래적 과징금하고 다른 거죠.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생각 잘해봐. 여기에서 이제 끊어지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봐야 돼. 여기 제일 중요한 데야.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해. 여기 진짜 너무 중요해. 생각 미친 듯이 해야 돼. 실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집행의 효율성 고려해서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잠깐만. 그 다음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 야, 잘 봐요. 는 주장이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은 과정이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인데 여기에서 미친듯이 이해를 해줘야 돼. 마이스토리 중요하다. 잘 보세요. 태용이 과일 가게가 쓰레기를 막 버렸어요. 그래서 딱 뭘 먹었다고요? 영업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봐, 처분이라고 하는 영업 정지를 먹어버린 거야. 태용이도 알아, 지가 잘못한 거. 근데 뭐는 피하고 싶었어. 영업 정지는 피하고 싶었어. 차라리 뭐 내고 말지.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 과징금을 내고 말지. 내가 영업 정지만은 피하고 싶었어. 근데 영업 정지를 먹어버린 거야. 망한 거야. 얘는 이제 한 달 동안 장사 못해. 그러니 태용이가 뭐 하고 싶어야 돼?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싶은 거야. 태용이한테 편지가 날아가는 거야. 영업 정지 한 달 먹을래? 과징금 1,000만 원 낼래? 이렇게 처분을 선택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태용이는 당연히 뭐라고 한다고? 아니, 과징금 낼게. 그리고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하면 되잖아. 불법 행위를. 자, 두 번째, 이거 생각 잘해.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이 있어. 태용이 과일 가게가 영업 정지를 먹었어. 근데 관우 치킨 가게가 과징금을 먹은 거야. 똑같이 쓰레기 버렸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치킨 가게는 이거 중요한 가게다. 공익적 성격이 더 있다. 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태용이 뭐라고 하겠어? 들고 일어나는 거야. 혹은 과일 가게도 영업정지 먹었어. 치킨 가게도 영업정지 먹었어. 근데 정원이는 과징금을 먹은 거야. 둘이 친구잖아. 맨날 저녁에 술 처먹고 있는데 셋 다 쓰레기 잘못 버렸는데. 그러면 태용이랑 과일 가게 사장하고 치킨 가게 사장이 개킹받겠지. 아니 씨부를 저 새끼는 왜 과징금 내고 나는 씨발 영업정지냐? 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새끼들 사장님 둘이 뭐 하겠어요? 다음날 구청에 들어가겠죠. 구청에 가가지고 띠 두르고 데모한다고. 진짜야. 구청 가서 띠 두르고 데모하는 거야. 불복. 사람들 공무원 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목숨이 걸려있잖아. 야, 너 얘도. 맞잖아. 그러니 자꾸 뭐가 생기는 거야? 민원. 아니 왜 병원은 공익성이 있는 거고요? 왜 나는 없는 거냐고요?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나도 과징금 내게 해달라. 이해했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 14번 문제 AB에 대한 문제 이따 풀 거야. 이해가 돼야 돼. 4번단 과징금은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 다시요. 과징금은 누구의 이익을 침해했어요? 과징금을 내라고 했잖아. 그러니 결국에 사업주 있잖아요. 사업주의 이익을 침해를 한 거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라는 거. 행정작용, 과징금 매기는 거 여기에 있어서 법적 근거 요구된다. 막 하면 안 된다.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이런 주체, 사유, 상한책,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용을 방지한다. 과징금이라고 하는 건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우를 그냥 열거해준 부분일 뿐이에요.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연기나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도 한다. 원칙은 아니다. 이 경우지.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하면 된다. 그렇구나. 야, 여기는 그냥 필요 없어.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걸 방지, 법률 유보를 통해서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하고 있다. 사무단은 그냥 그렇구나예요. 오케이. 그리고 경우만 적용 잘 시키면 된다고.